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통합사회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요. 주제 5번 우리 지역의 공간 변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요. 페이지 84쪽입니다. 교과서 모두들 다 준비되어 있는 거 맞죠? 나중에 이거 필기 검사하는데 교과서 안 가져왔어요. 이러는 친구들 없겠죠? 네, 선생님은 믿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지금 몇 단원 배우고 있습니까? 그렇죠. 3단원 생활 공간과 사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주제 1번부터 주제 4번까지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같이 얘기해 봅시다. 주제 1번 무엇에 대해서 배웠었나요? 우리 수행평가도 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우리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제 2번은요. 그렇죠.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우리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제 3번은요.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에 따른 우리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배웠고요. 주제 4번은요.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요. 주제 1번부터 주제 4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산업화, 도시화, 교통통신의 발달, 정보화가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틀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역에 어떠한 변화를 끼쳤는지를 배우는 것이 이번 주제 5번 우리 지역의 공간 변화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역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그럼 여러분, 지역이라는 개념을 먼저 짚고 가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줄 그어 볼게요. 지역이란 지역의 개념이겠죠, 여러분? 지리적 특성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줄 그어 볼게요. 지표상의 공간 범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성격은 지역의 성격 이것을 세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네, 지역성입니다. 자, 지역성은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 등의 상호작용으로 형성하게 되며 자, 이것도 줄 거 볼게요.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지역이 성장하거나 쇠퇴하면서 변화하기도 한다.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주제 5번의 제목인 지역의 공간 변화입니다. 우리 주제 1번부터 4번까지 다 배워왔잖아요.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있지만은 문제점도 일으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먼저 지역의 변화 모습과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지역 조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먼저 줄거볼게요. 지역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실시한다? 지역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역 조사의 필요성에 해당되겠죠. 네. 정리를 하자면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게 긍정적인 영향도 끼치지만은 문제점도 같이 일으키더라. 이러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지역 조사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에 관한 지역 조사는 조사 계획의 수립,
실내 조사와 야외 조사를 통한 지리 정보의 수립, 지리 정보의 분석 및 종합, 보고서 작성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변화 모습 어떻게 알아볼까? 여기 뭐라고 정리하고 하면은 지역 조사의 과정이라고 적어봅시다. 자, 그럼 지역 조사의 과정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단계 뭘 합니까? 당연히 우리 지역에 대한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해야겠죠. 어떤 것을 시작하든 간에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지리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지리 정보의 분석 및 종합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고요. 네 번째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1단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땡땡시의 고등학교 1학년인 영훈이는 학급 친구들과 함께 땡땡시의 변화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 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 조사 과정을 살펴보자. 1단계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거 줄거 볼게요. 조사의 목적 및 조사 주제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해야겠죠. 여기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땡땡시의 조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지역의 변화 모습을 파악하고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목적이고요. 주제는 뭐다? 도시 성장에 따른 땡땡시의 변화 양상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목적 및 주제를 정했다면은 조사 계획을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합한 조사 내용을 선정하고 모둠별로 배분하고 그 다음에 조사 내용에 맞는 조사 항목과 조사 방법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줄거볼게요. 조사 내용에 맞는 조사 항목과 조사 방법을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목별로 자료의 수집, 분석에 대한 모둠별로 구체적으로 분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둠별로 실내 조사와 야외 조사에 필요한 준비 사항을 미리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지리 정보의 수집. 자, 이 부분은요,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보면은 지역 조사에 필요한 정보는 실내 조사와 야외 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하니까 표시를 해볼게요. 실내 조사의 단계와 야외 조사의 단계를 구분해서 우리가 꼭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순서를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먼저 실내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이 실내 조사만으로는 불충분하거나 내가 직접 자료를 수집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 단계로 야외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먼저 실내 조사를 먼저 한 후에 야외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실내 조사 단계를 먼저 볼게요. 먼저 자료를 수집해야겠지. 예를 들어서 통영시가 도시화에 따른 통영시의 변화 모습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뭘 하겠어요? 인터넷 한번 쳐보겠죠. 통영시의 변화 모습을 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헌 자료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겠죠. 자, 보면은 도서관이나 해당 관청 등에 직접 방문, 그렇죠. 도서관에 있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줄거볼게요. 지도, 문헌, 통계 자료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해서 항공사진, 그 다음에 인공위성 영상 등의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사진도 그렇고 뭔가 정보가 부족함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외 조사. 직접 현장을 조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은 야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야외 조사를 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 다음에 조사해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답사 경로와 답사 일정, 방문 기간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야외 조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통영시의 그러니까 도시성에 따른 통영시의 변화 양상을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너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띄우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누구를 먼저 만나고 싶어요? 그 현장에서 오래 살고 있었던 어르신이든지 관계자를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겠어요? 그렇지. 설문지가 솔직히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때 설문 대상 선정과 설문지 작성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거 중요해요. 야외 조사를 하기 전에 실내 조사 단계에서 설문 대상과 설문지 작성을 함께 해야 밖에 나가서 통영 시민들한테 설문지를 돌리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내 조사 단계 끝나고 야외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자, 2번 볼게요. 현장 답사 시에는 사전에 준비한 조사 계획대로 조사 항목, 답사 항목 경로와 절차 등에 따라 조사를 수행한다. 현장 답사를 나갈 때는 준비물 잘 챙기고 이를 얻은 정보를 사진이나 메모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야겠죠. 인터뷰할 때 녹음을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2단계 지리 정보의 수집을 했다면 내가 한 것을 그대로 그 광범위한 정보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정보를 분석하고 하나의 결론으로 종합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보면은요. 모둠별로 수립한 지리 정보를 조사 항목별로 구분하고요. 중요한 지리 정보를 선별합니다. 줄거볼게요. 조사 항목별로 구분하고 중요한 지리 정보를 선별합니다. 수집한 자료는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거 줄거볼게요. 다양한 그래프와 통지표 등으로 표현하면 좀 더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자료. 사진 밑에 촬영 날짜나 촬영 장소, 특징과 의미를 기록합니다. 통계 자료는 그래프, 그림, 지도로 변환해서 수치를 시각화합니다. 자, 설문 결과는요. 이 결과를 항목별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고 한눈에 결과 분석이 가능하게 합니다. 말로 하면은 잘 가늠이 안 올 테니까 이거 볼게요. 예를 들자면은 통영시에는 1980년대 이후로 도로 면적이 급속히 증가했다 라고 말로써 글로써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연도별로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한눈에 보기 쉽겠죠. 이해되겠죠? 자, 그리고 환경 문제. 너무 쓰레기가 많고 지저분하다. 사진을 찍고 언제 어딘지 그리고 특징을 간략하게 적으면 좋겠지요. 자, 이렇게 지리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하면은 마지막 단계로 무엇을 작성한다?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각각의 모둠이 수집한 자료를 모두 분석하고 종합해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보고서에서는 조사 목적과 방법, 분석한 자료, 결론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합니다. 이거 줄거볼게요. 조사 목적과 방법, 분석한 자료, 결론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볼게요. 지역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이거 줄거볼게요. 지역의 공간 변화 양상을 정리하고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해 봅니다. 문제점을 파악할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다? 그에 대한 해결 방안도 찾아보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자, 이 단원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다? 시간에 따른 지리의 공간 변화 양상을 파악을 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이 단원에 배울 내용이었습니다. 이해되나요?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자료를 조사를 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역 공간 변화 양상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알게 된 것에 그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는 것이 보고서의 마무리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은 이 교과서에서는 필기 공간이 협소를 해서 선생님이 칸을 하나 또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빈 공간에 필기를 하길 바랄게요. 자, 이 부분 지역 공간 변화 양상 지역의 문제점 해결 방안을 따로 빼왔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공간 변화로 인한 문제점. 자, 선생님이 크게 대도시, 중소도시, 촌락 이렇게 나눠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대도시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사람들이 빽빽하게 많아요. 그리고 촌에서 도시로 이동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인구 과밀화입니다. 인구가 과하게 빽빽하게 있다. 인구 과밀화로 인해서 각종 공공시설이 부족해요. 그렇죠. 시설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은 몰려드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리고 노후 공간은 자, 무슨 뜻일까요? 이게 노후화됐다라는 거죠. 공간이 늙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한 공간이 증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삶의 질이 하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파트 지은 지가 30년이 지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치안 문제도 불안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깔끔하게 처리되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더라. 그럼 중소도시로 볼게요. 자,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요. 자, 이 부산이 제2도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산마저도 서울로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젊은이들이 많이 갑니다. 자, 그래서 중소도시 보면은 일자리와 문화 공간이 부족하더라. 그리고 그 대도시로 인구 유출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 같은데 봐도요. 부산에 부산대 나와도 부경대 나와도 부산에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수도권으로 많이 이동하게 됩니다. 대도시로 많이 이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도시로 인구 유출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중소도시도 이러한 실정인데 도시 인접 촌락은 어떻게 됐을까? 자, 촌이긴 시골이긴 시골인데요. 도시의 인접 촌락은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도시의 영향이 많이 커집니다. 자, 근데 도시의 영향이 받게 되면서 뭘 하게 되냐면은 공동체 의식이 약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도시와 먼 촌락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대도시로 일하러 가잖아요. 이촌향도 현상이 심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도 부족해지죠. 그 다음에 성비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자, 성비 불균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성의 비율이 균등하지 못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이 성비 불균형을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여자 100명당 남자가 몇 명 정도 있는가를 수치화하는 게 성비 불균형인데 여러분 농촌에서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농촌 출신 여자도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가고 있고
또 농촌에 있는 남자들은 도시로 가기는 가겠지만은 주로 시골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잘 가지 못해요. 이런 성비 불균형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떡하겠어요? 농사 지을 젊은이들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경작지가 어떻게 됐어요? 노는 경작지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유휴 경작지입니다. 자, 휴라면은 휴직하다라는 거예요. 놀고 있는 경작지가 많이 증가하게 됐다. 그리고 인구 유출도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점을 봤으면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봐야겠죠? 자, 여기 보면은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인구 과밀화로 인해서 각국 공동시설이 부족하더라. 그리고 노후 공간이 많아서 삶의 질이 하락하더라. 어떻게 하겠어요? 자, 도시 내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됩니다. 이거 오타 났어요. 기반 시설이에요.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또 노후 공간이 많으니까 도시 재개발 사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소도시는 어떻게 해요? 일자리와 문화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중소도시에서 젊은이들을 머물 수 있게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자족 기능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자가 뭐예요?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가 자신이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기능을 확충을 해야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촌락을 볼게요. 자, 촌락을 보면은 먼저 봐야 되는 게 지리적 표시제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지리적 표시제.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자, 보면은 지리적 표시제라는 게 무엇이냐? 라면은 상품의 품질, 명성, 특성 등이 근본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지역의 생산품임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제도이다. 즉,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보성녹차. 보성녹차 유명하죠, 여러분. 이것이 최초로 등록된 이후로 순창하면은 고추장, 횡성하면 한우, 이천하면 쌀, 의성 마늘 이렇게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을 함으로써 지역을 브랜드화하는 거죠. 지역을 브랜드화하였다. 자, 그러면은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서 배웠으면은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은 지역 축제 사업을 시행합니다.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은 부산의 국제영화제, 보령의 모두축제 이런 대표적인 지역 축제를 거느리면서 진주의 유등축제 이런 것들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빨대 효과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교육, 의료, 문화의 기반 시설 등을 확충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자, 이렇게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웠냐면은 우리 지역의 공간 변화를 보았는데 우리 지역의 공간 변화가 왜 일어났느냐?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지역이 성장하거나 쇠퇴하면서 변화하기 때문에 지역의 공간 변화가 나타났고 이러한 변화 과정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다? 지역 조사이다. 이런 지역 조사는
4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지역조사의 계획 수립. 두 번째, 지리정보의 수집. 세 번째, 지리정보의 분석 및 종합. 네 번째,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의 공간 변화 양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봅니다. 이해가 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교과서에 필기가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검사를 할 테니까 여러분 필기 잘 하시길 바래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